안녕하세요, 조장훈입니다. 오늘은 유형별 독해 세 번째 강의고요. 비문학 제시문들 중에서 설명 적용 유형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지요. 우리가 현실에서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얻고 또 감각으로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들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아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동일한 정보, 동일한 감각으로부터 다른 의미들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이러한 정보의 경향이나 패턴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죠. 예컨대 똑같이 미술관을 가서 그림을 감상하는 두 사람이 있을 때 아무래도 미술사학을 전공한 사람이 일반적인 시민들보다는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미술품들을 이해하고 또 작품들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아는 사람은 그만큼 더 많은 것을 보게 되겠죠.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는 현실의 경험과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해서 그 의미를 풍성하게 할 수 있는 이론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문제의 유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이론 또는 특정한 개념을 사례에 적용해서 여러분들이 그 사례의 의미를 더 정확하고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는 문제인데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현상을 적용해서 설명하고 이해하기 위한 이론이라고 하는 개념 틀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를 평가하는 문제가 되겠지요. 우리가 좀 단순한 예를 하나 살펴볼까요? 예. A형은 소심하고 B형은 다혈질이다. 이것은 하나 이론적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물론 혈액형과 성격을 연관짓는 것은 우리가 재미삼아서 일상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긴 하지만 이것이 실제로 진리인가는 밝혀진 바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보고자 하는 것은 이론의 틀입니다. A형이라고 하는 하나의 개념과 소심한 성격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개념을 연결시켜 놓는 것이 이론입니다. 이론은 개념과 개념을 연결하여 개념 간의 질서를 부여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사례를 예측하거나 추론하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가 A형은 소심하고 B형은 다혈질이다라는 이론이 있다고 할 때 이것에 의해서 A형인 철수는 소심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즉 이론은 개념들 간의 질서를 만들어냄으로써 현실을 예측하고 또 추론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유형의 문제들이 바로 이런 문제들입니다. 개념들의 질서를 포함하고 있는 이론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현실의 사례들의 의미를 풍성하게 하고 현실의 사례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예측 추론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이죠. 이것은 이론에 대한 이해와 적용의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개념들의 관계들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이론 이해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론이 될 제시문을 보게 된다면 적용을 해야 될 핵심적인 개념들과 그것의 의미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이번 독해 과정의 첫 번째 스텝이 되겠죠. 확인해 보죠. 스텝 1. 적용할 핵심 개념의 의미와 관계를 찾아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 개념들이 있고 이 개념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관계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첫 번째 독해 과정에서 파악해야 될 요소입니다. 이제 그러고 났다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이제 현실을 일반화하고 개념화하는 것이지요. 근데 도구가 되는 이론을 이해하고 난 뒤에는 그것을 적용하게 될 현상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때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최대한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지요. 예컨대 모든 현상은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견해 혹은 다른 해석에 이르를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여기에 하나의 입체적인 형태가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죠. 그러면 이것은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위에서 보느냐, 옆에서 보느냐, 아래에서 보느냐, 그리고 정면에서 보느냐, 위에서 보느냐, 옆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 다른 모양으로 이제 보여지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전혀 다른 모양들로 보여지게 되면 이것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 사람들마다 전혀 다른 것을 지칭하고 있는 듯 느껴질 수 있죠. 그래서 모든 산물은 다 주관적인 관점에 따른 다른 이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론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관점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그 표현할 수 있는, 정확하게 정리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만을 바탕으로 객관적인 이해를 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보는 위치에 따라 형태는 다르겠지만 하나의 그 입체, 모형이 우리 앞에 있다는 사실만은 분명한 사실인 것이죠. 그러면 그 상태에서 이것의 의미를 파악을 하는데 이론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관적인 다양한 견해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이론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객관적인 정보 분석부터 정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 관점에 치우치기보다는 균형 있게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렇게 보이는 모형이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까지가 객관적 이해가 되겠죠. 즉, 현실을 편향된 방향으로 이해하게 된다면 우리가 이론을 적용을 할 때 그 방향은 빗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을 균형 있게 다양한 관점에서 정확하게 포착할 수 있는 객관적 개념어들을 사용하여 일반화시키는 것이 두 번째 스텝이 되겠습니다. 현실을 일반화하고 개념화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현실의 이론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현실과 이론 사이의 요소나 구조 또 구조적인 공통점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분명 있으니까 문제가 출제된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론에서 본 것과 현실에서 제시된 사례들 간의 구조적인 유사성이나 공통점이 무엇인지를 판단하는 작업이 이 개념화 과정에서는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주어진 현실을 이론에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현실과 이론 사이의 공통점을 이제 추출해내기 위해서는 현실을 일반화해서 정리하는 과정이 필수적이지요. 구체적인 수위의 현실과 추상적인 수위의 이론을 그대로 놓고 공통점을 비교하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현실의 수위를 추상화시켜서 이론과 유사한 일반적 수위로 올려놔야만 두 가지의 구조적 유사점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과정을 위해서 우리가 두 번째 하는 작업은 현실을 일반화시키고 개념화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논술의 주제라는 것이 되게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의 일반적인 문제들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정 분야의